하이데크 책 읽으면서 알아낸 거 그거예요. 직고대로 논리를 만들면 그만이네 이거. 어떤 것도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 어떤 것도 설명하거나 이유가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걸 경험하거나 봤을 때,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해석 안 하지. 그래서 나 해석 안 하겠다고. 해석 안 하면 나는 뭔 인간이 되는 거라 생각해. 그래서 원래는 전 이거 해석 안 하는 거, 이것도 해석 안 해, 이것도 해석 안 하고,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 모든 것에 대해서 잠정 그런가 보다 저는 원래 결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한참을 했어요. 이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 대답을 못 하겠죠. 왜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하면.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지, 이것이 맞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마구 이렇게 떠들고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내가 이렇게 그런 원리를 알아낸 거지, 그 외에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정의를 해요. 쉽게 F는 M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정의의 논리를 구축하잖아요. 그 구축했는 그 추상적인 논리가 그거를 따라서 하니까 어떤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그 어떤 창의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물질적인 어떤 삶의 문제라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청의가 적용된 세상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세계를 이렇게 보겠다고 어떤 정의를 한단 말이죠. 정의가 불가능한 어떤 세계를 정의를 하고 그런 정의대로 하니까 그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뒷받침할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 너무 근데 반대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인사살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내가 규정할 수 없는 세계의 어떤 한 부분을 정의하고 그 정의를 토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은.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규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난 사람들이 자기가 규정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게 아까 판단이다. 네가 규정해라. 그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라는 거 아니고? 아니, 아까 무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규정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예, 그게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잘 하면 FM이라는 그 첫 번째 가장 단초적인 정의를 잘 하고 그의 논리를 세워서 그걸 하면 그런 그 적용에 따라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가 발견되는 그런 세계인데, 문제는 전제를 그렇게 했잖아요. 적용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리 이게 잘 맞아도 결국 그건 적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한 거죠. 정의하고 적용한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전제는 그거잖아요. 규정할 수 없는 건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요? 아니, 그거는 없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문제는 결국은 이때만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근데 어차피 이거는 시간 지나면 무너지거나 엎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 안 한다고요. 그것까지 안 한다고.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네. 정의하고 적용하고 세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이 있으면 그걸 해결까지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태도라는 그럼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태도가 나는 모른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 계속해요. 정의하면서 이건 내가 정의한 거다. 이 얘기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한 거다. 그렇죠. 또 적용할 때 생각하는 거 이건 적용할 수 없는 건데 적용을 한 거다.
네. 적용한 게 현상이 되돌아오면 이게 되돌아올 수 없는 건데 되돌아오는 거다. 항상 이렇게 계속 조목마다 공을 집어 넣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한순간 삐끗하면 삐끗하면 나중에 그쪽으로 내 성향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는 이걸 한 번 생략하고 두 번 생략하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정의하고 적용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그게 세계의 메모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을 견제하지 않느냐. 홀이 제가 처리자 된다는 거 여기서 적용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뒤에 물러날 수 있는 어떤 무아의 그런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걸 중이라고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 가지고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까지 계속 후퇴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암흑대법이라면서 이상한 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발 디딜 곳은 없다고. 혹시 돌을 거리두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 거리두기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요령이에요, 그게. 저는 돌을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도를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말하면 도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양으로서 필요한 게 거리두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중간 이거 생략해버리고 도가 거리두기다 이렇게 돼버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래요? 하여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이제 또 이건 내가 알아낸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낸 원리, 나라는 사람의 주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정말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 없는 거냐? 만약에 그런 원리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알아내가지고 그걸 하겠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이 사실적인 어떤 현상이라면. 저는 사실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고 사실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서 얘기하려면 사실 사실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잘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질문이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선생님 알아낸 원리가 이제 어떤 제한적이 있고 한계성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는 선생님 이제 사실에 보는 원리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의 원리로 이제 알아내서 다른 일을 진행하는 것이 그 원리가 이 하나의 원리. 다른 사람도 알아낸 원리는 선생님이 알아낸 원리하고 이제 동종의 원리인가 아니면 다른. 네, 그 얘기가 지금 내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또 하는 것도 확인해 봤고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는 것은 다른 원리라고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군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저만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른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거 보고. 근데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꼭 기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기대도 별로 없는데 이런 관심도 없는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걸 어느 한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자기 학설인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 흐름은 같다는 맥락은 같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똑같은 거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원리는 같은데 네. 다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너무 나가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또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었냐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정의하고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을 하는 이 과정이 왜 힘드냐면 처음에 할 때는 한 2, 3년 걸렸나? 3, 4년 거의 4, 5년 걸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했는데 이걸 결과를 알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 그럼 몇 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몇 년, 그 현상을 기다리는 이 몇 년이 정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게다가, 웃기는 게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일어난 결과가 3년 후나 4년 후에 일어나면 정말 이게 인과가 돼요? 이거 인과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의 인과는 없잖아. 그래서 힘들어. 정말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식이 가능할까라는 게 어려운, 이게
내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시간 딜레이가 너무 길었어요. 시간 딜레이가 진짜 몇 년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또 몇 년이 걸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두 관계가 연관이 있다는 걸 확증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연이잖아요. 우연이라는 거 이게. 오늘 한 일이 5년 후에 벌어지면 사실 그런 5년 뒤에 그 벌어진 그 일이 오늘 일이나 이거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단축을 시켰죠. 그래서 이거 단축시키는 마구를 처음 했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마구 하는 것 중에 과정이 이 인과 현상이 일어나는 이 적용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간의 딜레이를 단축시키는 일이요. 이 마구를 먼저 했어요, 사실은. 이런 거 이상하나? 그 단축시키는 마법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 이 지구에 내 마력을 퍼뜨렸어요. 이거 어디서 이게 나오나? 이게 헤르메스의 그 마법서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이게 마법을 모아놓잖아요. 마법을 모아놓는 개념이 있어 걔네들한테. 뭐 그게 가능하진 않은데 내공 모으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풍을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 모으면 원기옥처럼 강해질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없고 이게 금단 이하에서는 가능한데 금단 넘어가면 그 개념 통하지 않거든요. 모은다고 해서 그 힘이 배가 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그와 다르게 이 지구의 나의 그 마구력을 이제 그 만들어 놓는 이 기간, 그러니까 응축시켜 놓고 응하는 시간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한 이걸 빨리 오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뭐 하고 하는 식의 이 관련을 먼저 오래 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2012년부터 이제 그 고단자하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죠. 그때만 해도 거의 1년에 걸렸어요. 그 반응하는 시간이. 오늘 하면 1년 후에쯤에 그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1년 딜레이가 있고, 그리고 탄핵이 진행된 이후부터는 이제 이 딜레이가 이제 없거나 딜레이를 그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으로까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일을 내일 벌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오히려 다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 금단 이하에서만 그런 응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중국인들이 말하는 장풍은 그런 거예요. 금단 이하에서는 하는 짓이에요. 내공을, 그러니까 기운을 모아가지고 힘이 세진다,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 마법을 모은다, 이런 개념, 금단 이하에서는 하는 거예요. 금단 넘어가서는 지랄하네, 이러죠. 모아봐라, 그래. 100년을 모아도 금단 하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을 아무리 끌어 모아봐야 질이 변해가지고 다른 것이 되는 거하고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금단을 넘어가야지만 이해해요. 왜냐면 내가 해봤거든요. 금단 되기 전에 내공 모으고 하면서 이제 그 몸 안에서도 기운이 만들어지고 기운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내게 하는 걸 내가 훈련을 했거든요. 이거 무술 연마한다고 막 하면서 몸 안에서 기운이 막 해가지고 이 기운이 이렇게 근육에 힘을 주게 하는 거, 이 모으는 걸 했어요. 연습을. 그거 되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난 그래서 이걸로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방법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금단 딱 되자마자 안 모아져. 아까 100개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4개 사라지면서 현상이 나타나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아지지가 않아. 모아지지 않으면서 뭐가 있는 거냐면, 막 그 기운을 끌어 모아가지고 막 날려서 뭐 현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금방의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그때부터 내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뭐라고 했지? 이 손. 그 책에 있잖아요. 그 손 있는 거. 손, 다 그냥 저는 손으로 해요. 그럼 모으거나 말아 그냥 가져올 필요 없어요. 열심히 모아. 모아니 기다려줄게. 그리고 끝내요.
이 크게 이 손을 다해 손으로 이 몸은 손 안 하죠. 그냥 생각이 있는 손으로 다 해요. 이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먼 기억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 오히려 금단 요만큼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금단 싸움이란 말도 있어요. 이 금단을 두고서 서로 간에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건데 이걸 정말 신과 악마라고 이해해가지고 그런 식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낸 걔네들이 미트라교인가? 그런 식으로 오해된 거야. 이 금단 싸움이에요. 금단을 차지하기 위한. 금단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차지한다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 이 금단의 양은 이 지구 내에 금단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이걸 이제 지구 바깥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있어요. 기본적인 한계는 있고 외부에서 이제 서로 보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일종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돼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귀신을 만나거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들어서 이렇게 이걸 하려면 원래 그 이전에도 이걸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 훈련을 하면 나중에 편해지긴 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양심 쓰는 방법이 양심에 내보내는 거는 별로 할 거 없어요. 의식을 내보내는 것들은 나중에 그런 걸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그냥 대충 의식만 작게만 내보내서 돌아다니면 되는데 아니 이런 건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닌가. 아니 금단이 정해져 있다니까 막 분발심이 일어나지 않아? 어디가 있지 막 이런 생각하고. 아니 선생님이 계시니까 많이 만들어 주신대요.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 주신다고요? 강의 들어보면 그런 비스무리한 거. 비스무리한 거 말고 금단을 줘야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강의 들으면 안 다신 데 필요 알거 없어요. 그게 개인의 금단이라고 이만큼 내 양신이라 정도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대단 한 명이 그 금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kg 이상에 해당하는 그 금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단 한 명이 없어지면 그 1kg에 해당하는 그 양이만큼의 양신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1000명, 10,000명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kg 내에 사람을 딱 빽빽하게 집안을 다 채워놓은 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 하나 아니면 구단자 하나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천년수의 그 3단이 만들어져요.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뭐. 지금 구단도 없다는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갈 거라니까. 빨리 가야 내가 오래 있을수록 민폐라니까. 내 것만 내놔도 그런 적 없잖아. 지금 고단자는 없죠 많이. 기본 숫자는 이제 있어야 돼요. 좀 적당하게 어떤 유지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단자들이 몇 명이 할 일이 있어요. 고단자가 따로 그냥 숨 쉬는 것만 해도 하고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단자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있는 것이 있어요. 밀어낼 수 있네요. 네? 밀어낼 수 있다고. 밀어내시게요? 그거 쉽죠. 아니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계절 떨어졌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네. 계절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었다는 얘긴데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티벳에 고단자가 있냐 이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없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죠? 금단도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 우리나라 안 밀어내고 그냥 외국 가서 밀어내고. 그럼 안 밀어내야 되죠. 달라이라마가 5에서 4로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양이 얼마큼이냐
사단 한뭐 엄청난 숫자 몇십 명, 몇백 명 만들 수 있어요. 5단과 사단 차이는 그렇게 차이 나요. 잘했는데. 아, 지금 사단이세요? 5단 했으니까 떨어지면 사단 아닌가? 더 떨어졌나 지금? 늙어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나? 요즘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많이 힘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 그렇게 하신 분도 드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바람이에요 그거. 그래요? 네. 지금 그쪽 누구지 달라이라마가 밀레 아빠인가 밀레 걔하고 지금 싸우면서 좀 열심히 수면 늘리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래 봤자 방법 없어. 근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연세가 18년도에 달라이라마 커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연세가 뭐 엄청 그때 막 대다니실 때 그 아우라하고 그 18년도에 본 그 모습은 완전히 막 눈빛조차가 완전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이 계제 떨어지면서 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저는 제일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저런 차이가 있군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져요. 맞아요. 기대 떨어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대화해보면 벌써 말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예전에 이렇게 잘하는데 말하는 게 조금 거시기 하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게 통역하는 애들도 말을 잘못하면은 달라이라마가 알아요. 계제가 대단히셨을 때 네. 박은정 씨가 통역을 잘못하면 100원에 알아요. 그거 다시 얘기해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좀 그때 많이 신기했죠. 선생님, 그 나이가 들면 식이 좀 흐려지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제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이 힘이에요. 뭘 알고 있느냐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돼요. 만약에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제 떨어지는 게 걱정되면 나이 들어서 계제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는 게 힘이라니까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죠 그거.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모르는 것 같아요. 수술 많으세요? 아니까 이런 얘기 하죠. 알려주세요. 얘는 알려주면 안 돼? 아시지? 궁금한데. 왜 나이 그렇게 많이 들 때까지 저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필요 없어. 나이 이게 의식이 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음도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죽으면서 계제가 떨어지거든요. 죽으면서 그 앞다구니를 쓰는 게 있어가지고 죽으면서 쓸개가 이제 터져버리죠. 쓸개에 그 악이 올라오는데 대개가 야이씨 하려고 욕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원래. 죽을 때 그 편하게 죽기가 힘드니까. 앞다구니 쓰는. 네. 그게 그래서 영혼들한테 제가 원래 영혼들 정말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영혼이 근처만 있으면 머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옛날에 하도 제가 예민해가지고 그 뒤에 악을 여기로 쓰거든요. 여기 딱 여기로 쓰거든요. 쓸개, 단경 이걸 써서 부위가 있어요. 어디 두통이 어디로 오는지 딱 찌는 게 어디 오나 오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어디 부위가 아프다면 이거 짐승이구나. 이거 파충류네. 이거 사람이네.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일수록 요 두뇌 요 앞쪽으로 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죽을 때 잘 죽어야 이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죽어서도 계제가 유지돼요. 그러면은 죽어서 계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 계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계제가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는 계제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제자의 숫자와
비계제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 균형이 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무 때나 태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계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시간을 보고 정하고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얘네들은. 왜냐면 이걸 조정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또 이게. 그러니까 이들한테 어떤 상의를 해야지 안 그러고 지만들 막 갖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지. 물론 그렇게 뭐 니까지 게 뭔데 내가 태어나고 말고를 건드린다는 거.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어쨌든 알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럼 뭘 하게 되냐면은 서로 딜을 해. 태어나는 존재와 이거 관리하고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딜을 하는데 딜을 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 한다는 이유가 첫째 자기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걸 느낀 거거든. 뭐 계제를 하나 더 올리고 싶은데 그걸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지금 이 세계에 있거나 아니면 계제와 상관없이 예전에 내가 왕 한 번 못해갖고 내가 죽었는데 진짜 나 그래도 계제가 있더라면 왕 한 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재벌 아니면 뭐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 친구라고 하나 받고 싶다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좀 아니면 뭐 내가 하나의 의수를 만들어주거나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 성취될 수 있을 때라는 걸 느껴가지고 얘가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관리하는 자와 둘 간에 상의를 한다고. 요 계제를 지금 있는 이 계제만큼 수련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 하면 이제 이게 조정이 상당히 이제 고쳐퍼지거나 어떤 해야 돼 정밀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계제는 우선 지금 별로 관심 없고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그냥 뭐 하나의 사람들한테 어떤 뭐 의견 제시나 아니면 뭐 기자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어떤 걸 해주는 이런 정도의 이슈 정도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하는 이 정도 하라는 거지 뭐 거창하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면 지금 평생을 태어나거나 쉽게 해양이 할 수 있어. 여기 조정이잖아. 그 계제를 일단 그래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이거 정해야 돼.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 몇십 년 후거나 몇백 년 후거나. 이런 계제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 일반인들은 관심 없는데 일반인들은 아무렇게 태어나 말거나 관계 없는데 계제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초보자 어느 정도 계제가 있는 사람이 계제 올리지 않고 다른 거 의견 제시를 하겠다라고 왔을 때 그럼 그 사람의 계제는 놓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 마음이요. 아예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분신을 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 자기 분신 하나 하고 나는 그냥 남아있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계제만 따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뭐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면은 거기 있는 자기 있던 계제는 다